네, 안녕하세요. 첫 시간으로 그 1학기 때 다루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4장 1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있는 내용은 그 2x2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네, 네, 일단, 2x2 행렬은 진짜 행렬이 간단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리커전이 아니라, 단순하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A, B, C, D 형태로 주어져 있는 이러한 행렬에 대해서, 2x2 행렬에 대해서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DT, A, 혹은 절대값 기호를 사용을 해서 표시를 했었죠. AD-BC 값을 A라는 행렬식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대각선을 이제 곱해서 빼는 것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행렬을 생각을 할 때 항상 필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드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필드가 나오면 실수체를 생각을 한다던가 혹은 복소수체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필드가 하나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에 있는 각각의 성분들은, 엔트리들은 F상의 원소입니다. 즉 A라고 하는 이 행렬은 F상의 사의 값을 성분으로 하는 2x2 행렬인 것이죠. 자, 그래서 행렬 A의 디터미넌트, 우리말로 행렬식이라고 부르죠. 행렬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값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AD-BC를 행렬 2x2 행렬의 경우 디터미넌트라고 부른다. 기호는 이러한 기호를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터미넌트 A는 괄호를 뭐 쓰죠. 4 빼기 6이 되겠죠. 자, 디터미넌트 B라는 행렬은 3, 4, 12 빼기 6이 12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그런 함수 중에서 특별한 형태인 linear transformation을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지금 determinant라고 하는 이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는 성분이 전부 실수라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2x2 행렬이 하나 주어지면 determinant라는 것을 통해서 AD-BC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실수값들을 하나 이제 계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얘는 벡터 공간이고요. 4차원 벡터 공간이고요. R 자체도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차원 벡터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둘 다 벡터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는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함수로 간주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될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트랜스포메 TI ON T까지 하고요. 네. 그러냐? 네, 답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no. 즉, 디터미넌트는 리니어 트랜스폼이 된다면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것이죠. A하고 B는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벡터 공간의 벡터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데 두 벡터들을 더한 다음에 이 디터미넌트를 택했을 때
A하고 B 각각을 택한 다음에 R상에서 더하는 것과 같아져야지 되는데, 물론 이것 말고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연산을 보존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성질을 보존해야 되는데 이 성질을 보존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자, 이 example의 경우 생각해 보면 디터미넌트 A, B는 우리가 구했는데요. 디터미넌트 A 플러스 B를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 A와 B를 이제 먼저 더합니다. 우리가 이제 행렬의 덧셈은 벡터 공간에서의 덧셈은 성분별로 더해서 만들어지는 2x2 행렬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4,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4하고 4니까 8이 되겠죠? 자, A와 B 디터미넌트를 행렬을 더해서 디터미넌트 계산해보면 4, 8에 32, 마이너스 4, 36,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서로 이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디터미넌트는 지금 방금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그 2x2 행렬 전체에서 R로 가는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할 텐데요. 하지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성질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볼 때? 네. 이것을 행렬 전체를 그 정의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2x2 행렬 전체를 각각의 행을 이제 변수로 봤을 때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이때 각각의 행을 변수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행은 그냥 고정을 시켜두고 한 행만 변수로 봤을 때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다음과 같은 것이죠. 자, W라고 하는 그 R2 벡터를 하나를 정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도록 하죠. 함수 f를 R2에 있는 어떠한 벡터가 하나 들어오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기 이제 v라는 벡터가 하나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 fv는 일단 v하고 고정된 w를 가지고 2x2 행렬을 하나 먼저 구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행은 고정이 되어 있고 첫 번째 행만 변수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의 경우와는 달리 그 정의역이 R2가 됩니다. 그래서 R2에 있는 벡터 하나에 대해서 2x2 행렬 만들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이 함수를 생각하면 이 함수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즉 f의 v1 더하기 v2는 디터미넌트 v1 플러스 v2 w가 되는데 역시 좀 좁네요. 네. 디터미넌트 v1 w 더하기 디터미넌트 v2 w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상수가 람다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람다가 들어갈 텐데 여기에 람다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 2x2 행렬 전체를 정의로 봤을 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지 않지만 중요한 리니어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다. 자, 그것을 앞에서 미리 봤는데요. 그게 이제 Theorem 4.1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색깔을 조금 바꾸죠.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지금 디터미넌트라는 함수를 이제 2x2 행렬 전체에서 f로 가는 이제 함수로
봤을 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지만 각각의 행을 변수 생각한다면 리니어 함수다 라는 겁니다. 자, 각각의 행을 이제 변수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행을 제외한 나머지 행들은 뭐 2x2 행렬인 경우에는 이제 행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한 행을 이제 변수로 보면 다른 행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행을 이제 고정을 시켰을 때 그 각각의 행 입장에서는 리니어하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면 앞에서 수식으로 쓴 것과 같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U, V, W는 전부 다 F2상의 벡터를 일반적으로 나타내도록 하고요. K는 F상의 원소입니다. 스칼라입니다. 자, 첫 번째 이 등식은 두 번째 행을 W로 그냥 미리 정해놓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행만 변수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U하고 V의 그 1차 결합이 대입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U 플러스 KV가 대입이 되면 U만 대입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고 V만 대입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대입을 한 다음에 K를 곱해서 더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것이 첫 번째 행에 대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행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행은 W 고정을 시켜둔 상태에서 여기가 U 플러스 KV가 되면 U, V, K로 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죠? 네. 자, 물론 증명은 2x2 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명을 예전에 했으니까 여기서는 자세히는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U를 첫 번째 식을 보이겠다. 그러면 U를 A 뭐라고 쓸까요? A1, A2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V를 B1, B2라고 쓰고 W를 C1, C2라고 이제 쓰고 나서 직접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왼쪽도 계산해보고 오른쪽도 계산해보는 거죠. 즉 U 플러스 KVW는 계산해 본다면 W, 두 번째 행이 W니까 C1, C2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행은 A1 더하기 K, B1, 두 번째 성분은 A2 플러스 K, B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계산해보고 왼쪽에 계산해보고 해봤더니 같더라. 네, 그래서 증명은 그냥 단순한 계산에 의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질이 어떤 의미인지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성질은 그 4장 2절에서 일반적인 2x2 행렬이 아니라 n×n 행렬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하는 성질입니다. 물론 그때는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죠. 자, 그리고 또 이 디터미넌트가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행렬이 가역인지 아닌지, 인버터블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인버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죠. 인버터블이라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인버터블이 아니면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인데 그것을 디터미넌트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A가 인버터블일 필요충분 조건이 뭔가요? 네, 디터미넌트 계산했더니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인버터블하다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즉 디터미넌트 0이 나오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도
2x2 행렬뿐만 아니라 n×n 행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행렬, 그리고 일반적인 행렬의 디터미넌트에 대해서도 이 명제가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터미넌트는 인버터블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툴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난 학기에 보인 거는 동치 명제를 보이진 않았고요. 한쪽 방향만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보였던 게 A가 not invertible이면 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0이 나온다 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즉, 이 명제의 동치 명제 생각을 해보면 A가 not invertible 표충분 조건이 디터미넌트가 0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동치 명제긴 하는데 한쪽만 우리가 그때 확인했습니다. 반대 방향은 디터미넌트가 0인 경우에는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는 것은 4장 3절에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2x2 행렬에서는 이 성질이 성립하는데,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것도 2x2 행렬이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는 2x2 행렬에 대해서 일반적인 행렬식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표충분 조건은 A가 인버터블이다. 특별히 인버터블인 경우에는 잠깐 소음이 났는데요.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역행렬도 우리가 쉽게 2x2 행렬에서는 정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A, B, C, D 꼴의 2x2 행렬인 경우에 디터미넌트를 계산했더니 AD-BC가 0이 아니더라. 그러면 역행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동치 명제에 의해서. 자, 그런 경우에는 A가 인버터블인 경우에는, 다른 말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에는 A의 인버스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네.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n/n 행렬인 경우에는 이제 이 역행렬이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경우에 그 식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2x2에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A 인버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분모가 디터미넌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각선은 순서가 서로 뒤집어졌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내용 자체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값을 넣고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하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것은 랭크라는 것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행렬의 랭크,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날까요? 네, 랭크라고 하는 이 값은, 개념은 일단 LA라고 하는 행렬 A에 대응되는 자연스러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LA가 뭐죠? 자, LA는 이 경우에 지금 2x2인 경우에는 LA는 F2에서 F2로 가는 함수인데, 특별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었습니다. 네, 좁으니까 이렇게 쓰죠. 어떤 거냐면 LA의 X라는 F2의 벡터를 대응시키는 거는 어떻게 대응시키느냐? A하고 X 행렬을 곱으로 한다. 이때 X는 이제 컬럼 벡터로 우리가 간주를
했을 때 이제 곱하는 거죠. 그래서 행렬 A를 이제 곱하는 거죠. 자, 이것을 left multipli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left multiplication transformation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래서 행렬 A로부터 자연스러운 left multiplication을 생각해서 그러면 이건 linear transformation이기 때문에 이 그 함수의 linear transformation의 그 정의역, 치역, 공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linear transformation인 경우에는 우리가 rank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자, 행렬의 rank는 행렬 A로부터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linear transformation인 LA의 rank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LA라고 하는 linear transformation rank는 어떤 거였는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였죠? 네, 그 LA라고 하는 linear transformation의 치역을 생각했습니다. 치역을 우리가 range라고 하고 R이라고 썼습니다. 이 녀석의 차원을 우리가 rank라고 불렀습니다. 치역의 차원. 네. 그래서 rank,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정의를 여러분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theorem 4.1을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때 또 한 가지 기억을 할 것이, A가 invertible이라는 것과 rank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A가 2x2 행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여기에 좀 지저분해졌는데요. 이거 좀 지울까요? 네, 다음에 좀 깨끗한 데 쓰죠. 미리 한 거지만 여기다가 좀 쓰죠. A가 일반적으로 n by n 행렬인데 A가 인버터블일 필요 충분 조건을 이제 랭크하고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A의 랭크가 n이 되는 겁니다.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해서 인버터블일 필요 충분 조건이 A의 랭크가 n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랭크의 정의는 앞에서 얘기했는데 랭크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랭크는 지금 A라는 행렬, 지금 하는 거는 이제 n by n 행렬일 필요는 없고 일반적인 정사각 행렬이 아닌 행렬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랭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컬럼들을 보게 되면 컬럼들 중에서 컬럼 하나하나들이 하나의 그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컬럼 벡터들 중에서 linearly independent한 컬럼들의 최대 개수. 그래서 맥시멈이라고 할까요? 맥시멀이라고 하죠. 네, 맥시멀 넘버 숫자죠. number of linearly independent columns. 컬럼 벡터들 중에서 linearly independent 한 것을 최대로 몇 개를 이제 모을 수 있느냐. 최대 개수가 랭크하고 같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linear independent 로우 입장에서 봐도 그렇죠. 즉 같은 행렬인데 이번에는 행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행들이 서로 linearly independent한 것이 최대로 몇 개까지 있느냐 보면 그게 이제 랭크하고 동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토대로 theorem 4.2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계산하는 과정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떠오르지 않는다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계산이니까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디터미넌트가 이제 단순하게 행렬의 역행렬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기하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 기하학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R2상에서의 벡터들의 기하학적인 몇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그냥 결과부터 얘기를 한다면, 네, R2상에 두 개의 벡터가 있다고 하죠. U하고 V라는 벡터가 있다고 하죠. 자, U하고 V라는 벡터가 있을 때, 이 U하고 V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했습니다. 즉, U하고 V를 인접한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생각했었죠. 색깔을 조금 바꿔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네. 그러면은, 네. 그림이 예쁘게 잘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넓이가 U하고 V로부터 만들어지는 2x2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결과를 써보면, 자, U라는 R2상의 벡터를 첫 번째 행으로 하고요. 그 U를 이제 행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V라는 것도 행으로 씁니다. 그러면 2x2 행렬이 만들어지죠. 이 녀석의 디터미넌트 계산을 해서 그거의 절대값을 하면 바로 이 평행사변형 U하고 V에 의해서 생성된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은 두 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다. 자, 뿐만 아니라 색깔을 그대로 쓸까요? 네. 부호 그러면 절대값은 이제 넓이랑 같은데, 그러면 절대값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디터미넌트가 양수도 가질 수 있고 음수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디터미넌트의 부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디터미넌트 부호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디터미넌트 부호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O라고 하는 기호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O라고 하는 기호는 이렇게. 물론 이제 분모에 이제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0이 되면은 이 값을 정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UV가 0이 아닌 경우죠. 근데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앞에서 UV로 만든 그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U하고 V가 서로 리니얼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랭크가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즉 U하고 V는 서로 나란하지 않은 그러한 벡터입니다. 다른 말로 R2상에선 U하고 V,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두 개를 모았기 때문에 이 녀석이 베이시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순서까지 고려한다면 오더드 베이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하고 V가 리니얼 인디펜던트 혹은 기저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일단 먼저 이러한 그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을 생각하는 기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하나입니다. 디터미넌트 양수면 1이고 디터미넌트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호가 무엇과 관련되느냐? 그것이 바로 U하고 V가 놓여진 방향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즉, 이 그림처럼 U하고 이제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둘 사이에 이제 각도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각도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U를 V하고 겹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U가 이렇게 생겼는데 V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U하고 V 사이에 끼인 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이죠. 예각인 거니까. 근데 이 각만큼 예각이라기보다는 이제 파이보다 작은 각입니다. 네, 예각인데 그 U를 그 각도만큼 세타라는 각만큼 회전을 시켜서 V랑 겹치게 하려면 조금 전과는 달리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U하고 V가 U를 앞에 있는 벡터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각도만큼 둘 사이에 끼인 각도만큼 회전시켜서 V랑 겹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이걸 오른쪽 순서로 되어 있다. right-handed 라고 불렀고요. 이런 경우에는 UV를 왼손 방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left-handed. 그래서 R2상에서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오른손 방향인지 왼손 방향인지 하는 것으로 두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방향이 바로 이 디터미넌트 부호 연관이 되는 거죠. 즉 right-handed일 표충분 조건이 디터미넌트가 양수인 거죠. UV 디터미넌트가 즉 이 오리엔테이션이 플러스 1이 나오는 거고요. 이 경우는 디터미넌트 순서대로 UV 순서대로 0보다 작게 나옵니다. 즉 오리엔테이션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디터미넌트 절대값은 넓이를 의미하고 디터미넌트의 부호는 두 벡터의 방향을 알려준다 하는 것이죠. 이런 기하학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하학적 해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앵글을 먼저 얘기를 했었죠. 앵글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가 놓인 방향이 right handed든 left handed든 그 파이보다 같거나 작은 쪽을 우리가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앵글은 0하고 파이 사이에 있는 각입니다. 자, 즉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둘 사이의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점을 일단 공통이 되도록 옮겨두고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있을 때 이제 순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즉 이 벡터가 먼저고 이 벡터가 나중으로 보느냐 거꾸로 보느냐 상관없이 각은 정해지는데요. 지금 이쪽 각은 파이보다 크고요. 이쪽 각은 파이보다 작죠. 물론 이제 겹치게 되는 경우에는 두 각은 0하고 2파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앵글이 0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있는 경우에는 앵글이 이쪽도 파이, 이쪽도 파이입니다. 그래서 둘 다 파이죠. 이런 경우에는 같은 파이가 앵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형태를 주어지는 거죠. 즉 한쪽은 less than pi, 즉 파이보다 작고 다른 한쪽은 파이보다 커지는 거죠. 그때 파이보다 작은 그 각을 두 벡터 사이의 각이다, 앵글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을 가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같은 방향이 되는지 혹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지 같은 방향이 되는지를 가지고 두 벡터 UV 요 순서대로 left handed냐 right handed냐 정했었는데요. 그러한 그 방향은 디터미넌트의 부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부호를 우리가 계산하는
값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약속을 먼저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했는데 그 이유는 두 벡터 사이의 방향을 이 오리엔테이션하고 연관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그래서 E1, E2. E1, E2는 이제 표준 순서, 기저 순서대로 있는 것이죠. E1이 여기에 있고 E2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각은 90도가 되는 거죠. 2분의 파이. 자, E1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야 되죠. 2분의 파이만큼. 따라서 right handed인데 이 경우에 디터미넌트 계산해 보면 E1, E2니까 디터미넌트 1, 0, 0, 1에 부호를 보는 건데 이게 1이 나오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고 순서를 뒤집으면 E2, E1 뒤집으면 네,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 디터미넌트 성질에서 2x2 행렬에 대해서 앞에서 특별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이런 성질도 성립하죠. 디터미넌트 UV 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하고 VU 두 행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죠. 우리가 행렬을 다룰 때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했습니다. 기본 행 연산이라고 우리말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 행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형태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요. 타입 1, 타입 2, 타입 3가 있었죠. 자, 타입 1은 네, 지금 방금 얘기한 두 행을 선택해서 두 행을 서로 교환하는 타입 1 Elementary Operation이었고요. 타입 2는 네, 0이 아닌 어떤 한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배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타입 3는 한 행의 상수배를, 이때 상수배는 타입 3를 얘기할 때 상수배는 0까지도 허용합니다. 한 행의 상수배를 다른 행에 더해서 그 다른 행을 바꾸는 것. 그래서 우리가 타입 3 기본 행 연산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본 행 연산들을 할 때 디터미넌트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지난학기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비슷한 얘기, 2x2 행렬에서는 복잡한 계산 없이 직접 우리가 얻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이 경우 보면은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사용해 보면 E1, E2하고 E2, E1을 계산해 보면 부호가 반대로 되는 것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순서 기절 다른 말로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으면 임의의 벡터를 그 베이시스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즉,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UV가 있으면, 즉 베이시스가 되면 임의한 벡터가 있을 때 임의의 벡터를 U와 V의 상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C1U 더하기 C2V. 근데 이 C1과 C2가 유일하게 결정됩니다. 이 초록색 벡터가 하나 정해진다면. 따라서 이 임의 벡터들 구분할 때 앞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수가 일종의 좌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U하고 V,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으면 이 경우에는 R2상에서 리니얼 인디펜던트 벡터가 주어져 있으면 좌표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좌표를 만들어내는 기준이다 라고 해서 좌표계라고 또 부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좌표계가 지금 이 그림처럼 U를 그 앵글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V랑 겹치게 할 수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야지만 세타만큼 파이가 작기 때문에 겹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경우를 right handed, 두 번째 경우를 left handed. 그래서 이 경우는 U를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right handed죠. 오른손 방향. 그다음 이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계 혹은 linearly independent R2상에서 linearly independent 두 개의 벡터 혹은 순서 기저가 주어져 있으면 그 순서 기저가 어떤 방향인지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이 디터미넌트의 부호와 관련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따로 계산을 하진 않을 텐데 얻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디터미넌트가 양수다, 오리엔테이션 1이다 라는 거, 표준 무조건은 UV로 구성된 순서 기저가 오른손 방향이다 라는 것과 표준 무조건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그러니까 레프트 핸디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UV의 오리엔테이션 계산하려면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linearly independent 한 경우만 생각했는데요. 디터미넌트와 이런 오리엔테이션 관계를 얘기를 하는 식을 우리가 나타낼 때는 UV가 linearly dependent한 경우도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1이나 마이너스 아무렇게나 약속을 해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특별히 1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자, 두 개의 벡터에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 생각을 했을 때 그 두 벡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UV. 지금 여기서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넓이를 뜻합니다. 에어리어의 A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U하고 V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걸 이웃하는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런 기호로 쓰겠다. 근데 그 넓이가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디터미넌트의 절대값이다. 네. 디터미넌트 절대값인데 절대값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이게 음수면은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양수면은 이제 1을 곱하면 될 텐데 그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즉 디터미넌트 부호를 결정하는 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오리엔테이션이었기 때문에 이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식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죠. 디터미넌트 UV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절대값은 U하고 V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AUV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호는 오리엔테이션 정해진 거니까 UV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디터미넌트 부호는 오리엔테이션이 결정하는 거고 디터미넌트 절대값은 U하고 V가 만들어내는 평행사변의 넓이가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식을 쓰게 되면은 부호가 어떤 거에 해당하고 절대값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증명을 하는 것도 별게 아니었고요. 이 경우도 이제 U하고 V를 구체적인 벡터로 나타내고 left handed인 경우와 right handed인 경우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계산 과정을 통해서 이 식을 얻었었는데 증명 과정이 혹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한번 좀 예전했던 것을 다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1학기 때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뭐 용어들을 다시 한번 좀 되살리는 의미에서 그리고 앞으로
4장에서 하는 디터미넌트에 대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일반적인 디터미넌트에 대한 성질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2x2 행렬에 대해서, 간단한 2x2 행렬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성질 말고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성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몇 가지를 미리 언급하면 A하고 A의 트랜스포즈 T였죠. 그 행과 열을 갖다가 뒤바꾸는 거죠. 디터미넌트는 동일하다. 그런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앞으로 이제 그 4장 2절에서 얘기를 4장 2절이죠. 이건 4장 3절일 것 같네요. 네, 이거는. 네, 그리고 그 앞에서 잠깐 언급한 Elementary Operation을 할 때 어떻게 바뀌는가. 타입 1은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타입 2를 하게 되면 상수배하는 만큼 늘어난다. 그 다음에 타입 3를 하게 되면 디터미넌트 변화하지 않는다. 그런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4장 2절의 내용을 오늘과 비슷한 방식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